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펙이 부족해서 취직하기 힘든가? 이재준의 절대 긍정으로 산다. 세 번째 이야기. 이런 핑계 절대로 하지 마라.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이유를 말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재수 온 붙은 날이군.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라고 말한다. 행운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매사에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다가도 달아나 버리는 게 운이다. 평생 운이 좋은 사람도 평생 운이 나쁜 사람도 없다. 하늘이 공평하게 나눠준 운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진짜 운명을 결정한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운의 이치이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지고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면서 내 자신에게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안 돼. 틀렸어. 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잘 될 거야. 자신 있어. 라고 말하라.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은 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이 꼬여가는 것을 볼 때는 걱정하지 마.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기에 바쁘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오히려 남에게 더 관대하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가족과 주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적은 매사에 자신감 없고 무능한 내 자신이며 내 성공의 유일한 장애물도 바로 나이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잘 될 리가 만무하다. 이 냉정한 세상에는 현실을 비관하면서 징징거리거나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더군.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주겠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분명 성공하게 마련이다. 인텔 회장이었던 앤드루 그루브는 일찍부터 냉엄한 현실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모든 게 꼬여 있었다. 그는 4살 때 성홍열을 알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3번이나 이름을 바꿔야 했다. 1944년 독일 나치가 헝가리를 침입했을 때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안드라스 그로프에서 슬라빅 안드라스 레스비치로 바꾸었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 다시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1956년 20살이 되었던 그는 헝가리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소련군 탱크가 들이닥치자 혼자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탈출했다. 그리고 이듬해 국제난민위원회의 도움으로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대학에 등록을 하면서 그는 미국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앤드루 그루브로 마지막이자 3번째 개명을 했다. 이쯤 되면 앤드루 그루브는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기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불행을 기회로, 슬픔을 도전으로 바꾸었다. 이를 악물고 공부에만 집중하여 19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앤드루 그루브는 여러 기업에서 앞다투어 스카우트하려는 인재가 되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벨랩에 손길을 뿌리치고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신생 기업을 선택했는데 그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히 운명적이라 할 만하다. 앤드루 그루브는 그곳에서 엔지니어 겸 과학자였던 로버트 노이스와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를 만났다. 그리고 3사람은 1968년 인텔을 설립했다. 그들은 내 자식은 내가 잡아먹는다는 식인주의를 강조했다. 이 정신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IT 경쟁에서
인텔이 40년 동안 기술을 선도해온 비결이었다. 실제로 인텔은 1971년 세계 최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세서인 4004를 출시한 이래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속도와 집적도를 높이고 크기를 줄인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컴퓨터의 90%가량이 인텔의 CPU를 사용하고 있다. 인텔은 데스크톱 노트북 마이크로 프로세서 1위, 펜티움 4 프로세서용 칩셋 제품군 1위, 플래시 메모리 1위 등을 차지하면서 현재 8만 5천 명의 직원의 연 매출 300억 달러, 순이익 35억 달러를 기록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행운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레이 크록은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햄버거를 파는 리처드 모리슨 맥도날드 형제에게 밀크쉐이크 기계를 10대나 팔았다. 레이 크록은 식당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만약 이들이 가게를 확장한다면 엄청 많은 기계를 팔 수 있겠군.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햄버거는 60초 안에 나왔고 가격은 저렴했다. 풀코스 레스토랑만 있었던 당시에 햄버거, 감자튀김, 청량 음료만을 남기고 다른 메뉴는 다 없앤 획기적인 차림표를 보고 레이 크록은 패스트푸드라는 새로운 흐름을 감지했다. 그는 식당 주인인 맥도날드 형제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데 굳이 무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1954년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하여 눕혀놓은 활자처럼 생긴 M자 마크와 상호, 전 세계 체인망 소유권을 단돈 950달러에 사들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맥도날드 형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햄버거를 먹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어찌 보면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행운을 믿지 않았고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행운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핑계 절대로 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세 가지다. 나를 존중해주고 respect, 나를 알아주고 recognition,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reward인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 사람은 진정으로 존재감을 느낀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알고 실천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자기 말에 토를 달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지지하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 인색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콧 팩 박사는 진짜로 경청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만 집중하자. 좋은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고 싶다면 되도록 내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배울 수가 있다. 자기 주관은 가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일면을 상대방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과 가까워진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항상 반응을 나타낸다. 잘 듣는 사람보다 설득력 강한 사람은 없다. 셋째, 나를 겸손하게 본다. 누구나 거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해 보이고 또 실제로 겸손해야만 잘 들을 수 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다. 경청을 잘 하려면 8대2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8마디를 듣고 2마디만 하라.
중간중간에 짧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최고야, 고생한다, 힘내라 같은 말을 서로 해주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사랑스러운 작은 일격을 가하라. 작은 일격이란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칭찬을 말한다. 아내가 맛있는 식사를 내오면 와우, 당신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라고 탄성을 질러라. 자녀들에게는 방을 청소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라. 상대방 중심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그런 직장은 생산성과 경영 성과가 높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유심히 보면 맨 앞줄에 앉는다. 박수를 가장 먼저 친다. 열렬히 환호한다. 상대를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항상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그 방법이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핑계 절대로 하지 마라. 스펙이 부족해서 취직하기 힘들어. 우리 사회에는 학연, 혈연, 지연 같은 이른바 3연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백 또는 줄이라고 일컫는다. 아직도 취직이나 승진, 입찰, 새 사업 진출 등의 이런 연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학벌을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명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확실한 프리미엄이기도 하다. 개인의 능력은 검증하기 어려운 반면 학력은 누구나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은 학력이라는 겉포장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중시한다. 일본 닛산 자동차에는 도쿄 대학 출신이 많고 도요타 자동차에는 시골 출신이 주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닛산은 도산 위기를 맞아 외국 자본에 넘어갔으나 도요타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서 있는 저 줄의 끝이 끔찍하지 않는가? 한 줄밖에 없는 사회, 그 줄 끝에서 무던히도 착실하게 들러리를 서고 있는 사람들, 그 줄에서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안정적인 미래가 올까? 남들이 몰려가는 길의 끝에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긴 줄 끝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는 결국 내 순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남과 다른 성공에는 남과 다른 길이 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공간에서는 차별성이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고 자기 관리다. 단순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은 별 의미가 없다. 힘들게 갖춘 스펙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디에 쓸 것인가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성공은 학벌 때문이 아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와 같다. 결국 자신의 능력과 의지, 도전과 인내에 달린 것이다. 아무리 작고 별 볼일 없는 곳이라도 최고가 되어본 사람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 전심전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두루 사귀는 사람,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미래 사회는 T자형 인간의 시대다. T자형 인간은 자기 분야의 깊은 지식과 함께 다른 분야에 대한 넓은 안목도 두루 갖춘 인재를 말한다. 오로지 스페셜리스트인 인재는 경영에 필요한 종합적 안목이 부족하고 극단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공부는 하되 책상 물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경험을 두루 하면서 빼어난 통찰을 갖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하루 평균 3,000번의 스윙을 했다는 최경주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1,000개를 치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으면 1,000개를 쳐야 한다. 999개를 치고
내일 1001개를 치겠다며 골프채를 내려놓는 순간 성공은 당신 곁을 떠나간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적어보라. 이런 핑계 절대로 하지 마라. 나는 여자잖아.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은 직장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직장과 가정생활 양쪽 모두 성공한 이른바 알파 우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중도에 접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남성과 능력으로 겨루기 전에 세상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 여성이 중역 자리에 오르려면 남성보다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여성이 거침없는 태도를 보이면 드센 여자로, 감성적인 면을 내비치면 약한 여자로, 강도 높게 일하면 출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자로 간주한다. 여성은 신경제가 요구하는 것과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특성을 지녔다.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이고 신뢰에 민감하다. 또한 직관이 발달했고 자연스러운 임파워먼트 기질도 갖고 있다. 이런 여성의 특성은 네트워크 파워를 발휘해야 하고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문화를 가져야 하는 새로운 경쟁 조건에 강력한 선호 요소임에 틀림없다. 여성들의 성공 법칙. 첫째, 낙천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자신의 성장이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태연히 웃고 넘길 줄 알아야 한다. 둘째, 프로 이미지를 살려라. 여성들에 대한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는 집안일을 우선시하고 회사 일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여성은 프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셋째, 나를 드러내라. 자신의 성과를 잘 포장해 전달하는 법을 연습하고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명하는 식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 넷째, 남성들과의 우정을 만들라. 평소에 남성 동료, 선후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멘토를 찾아라.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조직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핵심 멘토를 찾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슈퍼우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해낸다는 죄책감을 뒤로 하고 조금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남편, 아이들,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족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핑계 절대로 하지 마라. 왜 나한테는 걱정거리만 생기지? 예상치 못한 시련과 난관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사람됨의 깊이와 넓이가 드러나는 법이다.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희망의 힘이다. 머릿속에 희망을 좀먹는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 수없이 아웃을 당했어도 홈런을 치고 싶으면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야 하듯이 희망은 희망을 선택하는 자의 것이다. 행복은 고통을 없앰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하다. 이런 기도문이 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그리고 제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공감이 가는 기도문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 것만큼 내 인생이다. 남들의 욕구와 기대, 판단에 맞춰 인생을 살지 말라. 이것은 허무한 인생이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그것이다. 가난 속에서 나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허약하게 태어난 덕에 일찍부터 몸을 아끼며 건강에 힘썼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간과 세상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됨됨이는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격과 업적이다. 그러나 업적은 세월이 지나면 퇴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아라.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베풀 생각을 하며 살자. 주는 사람이 부자다. 오늘도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아 적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만은 빼놓지 않고 해보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데 있는 것이다. 영혼이 빈곤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 고달픈 인생을 산다. 내겐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하는 결핍의식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든다. 감사할 줄 알면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빈곤해진다. 감함에는 괴로움.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 다름이 힘이지만 다름은 또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기 쉽다. 종종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 사람 나와는 틀려. 우리는 성격이 틀려. 우리는 서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려면 틀림을 받아들일 만큼 열려 있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다. 아무 고생 없이 자라고 늘 대접만 받아온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다산 정약용은 견여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은 감아타는 즐거움만 알지 감함에는 괴로움은 알지 못한다.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다. 나는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앤 랜더스의 말을 기억한다. 역경, 너는 강하다. 그러나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이 남보다 굴곡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조바심 낼 이유도 없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라. 나빠 보이지만 결국 좋은 것이 있고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 더 묘미가 있는 것이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사람도 보이는 것이고 각박하고 험한 세상이니까 그렇지 않은 좋은 세상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낙타 같은 지구력을 길러라. 낙타는 물 없이 320km의 사막을 횡단할 수 있다. 순하고 부드럽지만 강하다. 엄청난 지구력과 끈기를 지니고 있다. 낙타의 환경 적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인생은 세게 맞받아치는 것보다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어려운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인내와 끈기로 버티려면 투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낙타 같은 지구력이 필요하다. 철학자 니체는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아낼 수 있다고 했다.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준의 절대 긍정으로 산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